안녕하세요. 그간 사연튜브를 시청하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저도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고달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간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비참해지기만 할 것 같아서 큰 결심 후에 이혼이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역시나 그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길 100번도 더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마 제 그때 그 시절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통을 터뜨리실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한창 일을 할 당시 대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는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 전날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는 그 뒤로 또 한참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소개팅을 하라는 연락이 오니 좀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SNS에 동창회 날 찍은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걸 그 친구 회사 동료가 보고는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남자들이 꽤 있었고 그 덕에 적지 않은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소개팅에서 만나보니 그 남자는 외모가 엄청 괜찮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준수한 편에 속했고 키나 체격도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선호하는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는 게 느껴져서 몇 번 더 만나봤었어요. 그 사람을 몇 번 더 겪어보니 나름 유머 감각도 있고 남자답게 저를 리드해 주는 부분도 있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저를 누구보다도 애지중지하며 잘해주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비가 오면 비에 젖을까 늘 안절부절하며 저를 대했습니다. 끔찍하게 저를 아끼는 그에게 저는 늘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신에 그는 저를 향한 마음이 큰 만큼 집착이나 간섭도 좀 심한 편이었어요. 늘 짧은 치마는 입지 못하게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게다가 정말 아무런 감정 없는 남자들과도 말 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했고 지나가는 남자들에게는 눈길조차도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집착 외에는 저에게 항상 잘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는 길게 하지는 못했어요. 남자 쪽에서 하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저는 1년도 채 연애를 하지 못하고는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조금 더 만나보고 이 사람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다가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 있겠다 싶었는지 직장 안에서 꽤나 유능했던 사람을 설득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었어요. 결국 그 둘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남자친구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보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내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저도 엄연한 직장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었지만 워낙에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내조만 잘해주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또 제 마음속에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로 끝까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저는 사계절도 겪어보지 못한 남자와 하게 된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사업 때문에 결혼이 급하다고 했어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혼을 했어야 했어요. 저는 남편을 제대로 내조해주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남편 내조와 집안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이 일 나가기 전
든든하게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아침상을 차렸고 그 이후에는 늘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했어요. 사업가로서 어디 가서도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늘 저녁마다 다음날 입고 갈 옷을 골라 와이셔츠까지 다려가며 준비를 해놓을 정도로 저는 정성스럽게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 노력을 남편도 알아주어 처음에는 집에 오면서 저에게 꽃다발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주며 잘해주었어요. 나름 결혼 생활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지냈고 남편의 사업도 다행히 처음인데다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잘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말 그대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때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사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아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기는 어디 가서도 축복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도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기로 인해서 저의 행복이 순식간에 불행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저는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남편을 열심히 내조를 했습니다. 똑같이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남편이 입고 갈 옷을 준비해 두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의 몸이었습니다. 제 몸은 아기를 가진 이후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그렇듯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죠. 게다가 저는 입덧을 먹덧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살이 올랐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남편에게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여보, 당신 좀 요즘 너무 살찐 거 아니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그렇게 살이 쪄? 어? 아니, 임신했는데 살찌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말이 그래? 게다가 임신한 사람이 관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당신이야말로 누가 들으면 게으른 소리라고 할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요즘은 임산부들도 관리 많이 하더만. 살찌우지 않으려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말이야. 그건 연예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알아? 나는 우리 애한테 스트레스 없이 그저 행복한 감정만 전달해주고 싶어. 물론 내가 좀 먹덧이 심해서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애기 잘 크고 있다고 해주셨고 내가 잘 먹으면 아이한테도 좋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잘 먹으라고 하셨어. 그래도 관리 좀 해. 당신 요즘 영 보기 안 좋아. 남편은 결국 저의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까지 꽂아가며 제가 살이 찌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갔고 평생 처음 보는 몸무게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도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해져 갔죠. 당신 무슨 빵떡어멈도 아니고 얼굴이 왜 그래? 볼에다가 빵 100개 씹은 집어넣은 사람 같아. 아주 징그럽다고. 뭐? 징그럽다니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야? 그것도 임신한 아내한테. 징그러운 걸 징그럽다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어휴, 저 팔뚝살 좀 봐라. 그게 코끼리 다리지 사람 팔이냐? 뭐야?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당신 충격 좀 받고서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어디 가서 내놓기 쪽팔릴 정도라고. 명색이 내가 사업가인데 집사람이 땅에 굴러가게 생긴 걸 보면 잘도 신뢰하고 좋아하겠다. 살 좀 빼. 남편의 망언 수준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게다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뭐가 먹고 싶다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달라고 하면 살쪄서 안 된다며 아예 사다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생활비까지 줄이는 지경이 되었죠. 당신 이번 달부터 식비 나가는 거 줄여. 생활비도 그만큼 줄여서 줄 거니까 당신 내가 생활비 다시 제대로 줄 때까지 식단 조절하면서 살 빼.
뭐라고? 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네 자식 품고 있는 와이프한테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살을 빼라고 해? 너 정신 제대로 박힌 거 맞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절을 했어야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막무가내로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통보를 하고는 정말로 그때부터 생활비를 적게 주어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러움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저는 아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저의 슬프고 억울한 감정을 10달 품은 아이에게 전달하며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같이 가지 않았는데 결국 출산날까지도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출산의 기쁨보다도 축하받지 못한 출산을 했다는 서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남편에게 제대로 내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은 조금도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며 지내야 했어서 아침상을 차린다거나 집안일을 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당신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유세라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긴. 당신이 애랑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봐. 네가 애기 기저귀를 갈아줘봤어. 아님 분유 하나를 타줘봤어. 하다못해 네 새끼 안 하는 봤니? 그냥 얼굴 보고 눈도장 찍으면 그만이지? 아,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그리고 잘 해야 하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일부터 아침 걸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애 새끼 밥 먹일 시간은 있고 하늘 같은 남편 밥 줄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완전히 이전과는 달리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돌변한 남편의 모습이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지 않고 싸늘하고 한심하게만 보는 그 눈빛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고 임신을 했을 때보다 더 살이 쪄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남편의 반응도 더 심해져만 갔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겨우 저녁 식사 전에 아기 저녁을 먼저 챙기고 재운 뒤에 편안하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제 밥그릇을 뺏는 거예요. 뭐야? 내 밥그릇 왜 뺐는데? 먹지 마. 뭐? 먹지 말라고. 그 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냐? 더러워서 못 보겠으니까 넌 오늘 저녁 처먹지 말고 가서 저 온갖 건 널브러져 있는 거실이나 치워. 야, 너 진짜 네가 인간이야? 너 내 남편 맞아? 그렇게밖에 말 못해? 아, 더럽게 떽떽거리네 진짜. 야, 너는 내 와이프 맞냐? 어디 가서 쪽팔려서 내 와이프라고 말도 못하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좋게 말할 때 꺼져라. 식탁에서 사라져 빨리. 저는 거의 인격 모독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웠지만 여기에서 제가 또 울면서 들어가 버리면 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한쪽으로 치워버린 미역국과 밥을 다시 가지고 와 보란 듯이 꾸역꾸역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저는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폭풍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먹는 모습을 황당하다는 듯이 쭉 쳐다보더니 벼랑간 제가 떠먹고 있는 미역국을 뺏어가더니 그대로 제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아, 뜨거! 이 미친 게 진짜. 야, 좋게 말할 때 들으라고 했잖아. 네 그 돼지 같은 면상 꼴 보기 싫다고. 어디서 감히 개기어 개기길? 에이, 진짜 내가 짐승 새끼랑 사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꼴을 다 보내 진짜. 남편은 너무나도 놀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독서를 또 한 번 쏘아대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내가 왜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하는 건지 믿기지가 않았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뒤에 이런 결혼 생활은 더는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짐을 싸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떠한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3일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며 온갖 욕설을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정에 있는 걸 알고는 찾아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심했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 집에 와서 좀 봐봐. 엉망이야. 당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집에서 내조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게 꽤나 힘들었는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집에다가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단순히 싸웠다고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를 보신 친정엄마는 남편을 다독이며 저보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해, 안서방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만 집에 들어가 봐라.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니? 그게 싸울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 저는 차마 엄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조금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집에 가니 엉망이었던 식탁과 거실은 나름 엉성하긴 했어도 잘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 몇 달은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애나 결혼 초반 때처럼 저에게 정성스럽게 하진 않았어도 제가 먹는 거나 차림새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무심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하다 싶어 그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격 모독적인 것으로 좀 살만하니 다른 걸로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동업하고 있는 사람의 뒷담화를 그렇게 해댔습니다. 아, 진짜 이 자식 이거 똑똑한 척을 너무 한단 말이지. 내가 프로젝트 다 짜놓은 걸 지가 마지막에 양념만 쳤으면서 지 성과로 다 가지고 가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아, 이 자식을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지 혼자 사장 노릇하려고 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동업자는 아나무인에 자기 혼자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과를 본인이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었죠. 하지만 몇 번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남편은 감정적으로만 그 사람을 욕하고 있었고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자신이 실수할 뻔한 걸 그 사람이 잘 처리해 좋게 마무리된 것들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의 사업적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내라고 다독여 줄 뿐이었죠. 근데 남편은 점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힘내라고 다독여 주면 알았다고 했던 사람이 또다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실수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해결해 준 동업자한테 고마워해. 좋은 동업자 같은데. 뭐야? 야, 너는 누구 편이야? 이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닥쳐. 남편은 저에게까지 화풀이를 했고 또다시 전에 했던 패턴 그대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 원상복귀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완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저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원래 지병을 가지고 있으셨던 시아버지가 결국에는 또 한 번 찾아온 위기를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폐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예상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장례식장을 차리고 모두들 덤덤하게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워낙에 정신없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남편이 어떤 건장한 남자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테이블 한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님이 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 반찬을 들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인사해요 아줌마. 여기는 내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업자고 여기는 내 직원들. 인사하세요 여러분도. 이쪽은 우리 집 식모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 장례식 일도 도와주시겠다고 오셨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저의 존재에 대해 듣고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해지고 초라해지면서 어딘가로 숨고만 싶었어요. 제가 식모라뇨.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아 장례식장에서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저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식모라고 소개한 그가 끔찍하게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제 전화기에는 불이 나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까지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댔죠. 솔직히 시어머니도 정말 싫었습니다. 사업하는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하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저에게 전화해서는 내조 잘하라고 잔소리를 심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저는 인사할 필요 없으니 음식이나 나르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시댁에서 온갖 서러움만 받은 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의 정도, 죄책감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날로 저는 남편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으로 아이의 짐을 다 싸들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는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과 시댁의 만행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고 엄마와 아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절대로 그들을 용서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장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연락을 한 저에게 남편은 역시나 화를 냈고 저는 모든 말을 다 잘라버리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미쳤어? 집에도 없고 당장 집으로 안 튀어와? 너 이대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아니, 누가 당한대? 이혼 당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닥치고 집 앞으로 나와. 지금 갈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통보를 하고는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집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소리에 자리를 피한 건지 그 뒤로 아무리 집에 찾아가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하고 싶냐는 말이 단순한 협박이었는지 그 뒤로는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회사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로 들어가니 아직은 규모가 작아 온 직원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 혹시 안성준 대표 자리에 없나요? 아, 그 장례식장에서 뵀던 도우미 아주머니 맞으시죠? 놀랍게도 제가 남편을 찾으니 직원 중 하나가 저를 알아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부르는 그 단어에 저는 또 한 번의 비참함을 느껴야만 했어요. 순식간에 제 입에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네요? 근데 도우미 아줌마라고요? 아, 그때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인간 혓바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저 그 인간 식모 아니고요. 와이프예요. 제가 창피해서 그렇게 얘기했나 본데 그 인간 애까지 낳은 와이프라고요. 제가 와이프라고 외치는 순간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에 키가 훤칠한 사람이 갑자기 제 앞으로 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준 대표 와이프였는데 저희가 제대로 못 알아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안 대표랑 같이 동업하고 있는 김희성입니다. 안 대표 찾으러 오셨나 봐요? 네. 그 인간 어디 있나요? 연락이 안 돼서요. 지금은 잠깐 출장 갔는데. 그래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 인간이 제 연락은 통 안 받아서요. 인성이 쓰레기라 더 같이 못 살겠어서 이혼 서류 주려고 하는데 통 연락이 안 되네요. 이 서류 좀 맡아주셨다가 그 인간 오면 꼭 좀 전해주시고요. 괜찮으시면 제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그 인간 나타나면 저한테 따로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안 대표 곧 들어올 시간 다 되긴 했으니까 일단은 저랑 같이 자리 옮기셔서 흥분 가라앉히시면서 잠시 기다려 보시겠어요? 이 동업자라는 남자는 제가 흥분한 상태에다가 식모라는 이야기에 또 한 번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잠깐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 동업자라는 남자에게 그간 남편이 저에게 행했던 만행들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 욕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힘들었겠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저는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는 모습에 위로를 느꼈어요. 한참을 저도 모르게 떠들어대는 사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는지 회사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이 자식아, 왜 피해? 나한테 이혼당하는 게 쪽팔리니? 어? 나한테 이혼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기라고 할 땐 언제고 내가 이혼한다니까 피하고 난리야. 여기 이혼 서류 내가 친히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 이게 미쳤나? 남의 회사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일단 나와. 나오라고. 남편은 그대로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혼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혼을 못 해준다고 버텼어요. 이유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저와 재산 분할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고 있다간 이혼 소송을 해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것만 같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 회사로 아이를 안고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이득이 될 게 별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전 나름 제 방식대로 남편을 압박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매일같이 오는 건데 다른 사람들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애 우는 것 때문에 다들 집중이 안 되잖아. 아, 그래? 그럼 이혼해 주던가. 그럼 이런 모습 보지도 않아도 될 텐데 왜 이혼을 안 해줘서 사서 고생을 할까? 돼지 같은 마누라 보기 싫다며? 같이 살기 싫다며? 전 그렇게 남편의 피를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2주 정도 그렇게 드나드니 결국 남편이 백기를 들더군요. 알았어. 이혼해. 애 양육비랑 재산 분할 적당히 해줄 거니까 제발 그만해. 당신 때문에 여기가 회사인지 키즈카페인지 모르겠잖아.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결국 남편은 이 생활이 힘들었는지 내게 질려버렸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도장을 찍어주었죠. 하긴 갓난아기 데리고 매일같이 와서 유모차 끌고 다니고 애기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다면 더 이상한 현상이겠죠.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적당한 재산 분할을 받고 양육비, 친권 등도 제가 맞는 걸로 하고 그 인간과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당분간 친정에 있기로 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이혼한 지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 동업자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이 내게 연락이 오지?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내게 오늘 시간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꼭 만나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동네로 온다고 하길래 집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남자는 남편과 회사 동업을 그만하고 각자 갈 길을 가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게 해주시는 거죠? 전 이제 그 사람 와이프도 아닌데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은미 씨한테 해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전 남편과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마찰이 심해 갈등이 심했었다고 했고 결국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제가 회사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많이 챙겨줬었는데 저를 보고 남일 같지 않아 동질감 같은 걸 느꼈다고 했어요. 본인도 이혼을 했는데 전 와이프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고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가끔 커피도 마시고 밥도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되면 안 되냐고 수줍게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내게 왜 그러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여 저도 좋은 친구도서 나쁠 것 없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나기 시작했고 만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놀러 갈 때도 우리 아이를 마치 자기 애처럼 잘 돌봐주었고 이 사람 품에서 우리 애기 잠이 들 때면 뭔가 모를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감정들에 솔직해지기로 했고 8개월 정도 만나다 서로 재혼을 하게 되었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전 남편처럼 제 외모 보고 판단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아닌 저의 상처와 아픔을 안아줄 줄 아는 그런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독립을 하면서 회사도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일하는 직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가파르게 올라간 걸로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의 남편이 너무 멋져 보였죠. 그리고 남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지금의 남편과 전 남편은 사업을 하는 일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동향을 잘 알 수 있었는데 전 남편은 얼마 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다고 했어요. 자금도 부족한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이 망했다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만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좋은 점은 하나도 없었고 언제나 무시와 구박, 잘난 척, 그리고 험담, 게다가 친정 무시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면서까지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그렇게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전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이 망했다고 하니 당연히 속이 시원할 수밖에요. 근데 그 와중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시댁에서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요.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남편도 전 남편에게 아직 악감정이 남아있었거든요. 회사 공금을 지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고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직원들에게 남편을 험담이나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남편은 독립을 했던 건데 우리가 결혼한다고 연락하면 아마 뒷목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못 살게 굴었던 시댁 식구들하고 남편에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너무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기로 했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마치고 저는 보란 듯이 전 시댁 쪽으로 청첩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역시나 보낸 지 하루도 안 돼서 전 남편과 시댁 반응은 뜨거웠어요.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차례대로 전화가 오더군요. 야,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 새끼랑 결혼을 해? 너네 바람 폈지? 너 그래서 이혼한 거 아니야? 너희 절대로 가만 안 둬? 어떻게 내 지인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재혼할 사람이 없어서 지 남편 일했던 사람하고 재혼을 해? 지금 그 청첩장 받고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다. 사업도 망했는데 네가 그놈하고 결혼한다는 소리 듣고 완전 정신이 나갔어. 너 때문에 매일을 술만 퍼먹고 폐인됐다고. 이거사, 지금 너 우리 엿 한번 먹어보라고 그런 거지? 어머님,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자기 마누라를 동네 아줌마들보다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요. 저 잘 살고 있다는 모습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인간들 전화를 차단해버렸어요. 조금이나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복수를 해준 것 같아 더 이상은 미련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새로운 인생에만 집중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의 아기까지도 이 사람과 시댁 쪽에서 다 받아주신다고 해서 저는 이번 결혼만큼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믿고 싶어요. 다정하고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사람이 있어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은 많이 치유가 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전 남편 덕에 만난 꼴이 되니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쪼록 저는 이제 새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연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들이 다 사라져서 항상 기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만이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